전 세계가 주목했던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지 벌써 넉 달이 다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미얀마 국민이 군부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고 있고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제 24일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이 공판에 출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죠. 또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자, 투데이 핫이슈 인터뷰 최요한 평론가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요한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자, 일단 그 현재 미얀마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던데요. 현지의 상황 간단하게 좀 정리를 먼저 좀 해주시죠. 예, 지금 그 미얀마에는 정치범 지원 협회라는 데가 있는데요. 네. 18일날 발표하기를 사망자 지금 802명, 체포 구금자 5,210명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숫자죠. 지금 특히 서부 친주의 민다 지역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요. 이 군경이 그 대포와 자동화기 그리고 이제 로켓 추진 수류탄 등의 중화기를 이제 이용해서 사냥용 소총 등으로 맞서는 시민 방위군 진압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시민들의 집이나 가게를 닥친 대로 부수고 재산을 약탈하고, 이런 와중에 집에 숨어있던 10살 소녀가 목에 총탄을 맞아 위독한 상태다 보도가 나왔거든요. 다음날 다른 지역 병원으로 이송됐다라고 합니다. 미얀마의 군경이 예. 민간인의 집이나 가게를 닥치는 대로 부수고 있다. 예. 야, 이게 지금 뭐 상상이 잘 되질 않는데 군경이 또 약탈을 한다고요? 아, 이게 지금 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이제 그 미얀마 정글이 있어요. 정글로 피했는데 음식이나 의약품, 대피 시설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하고요. 지금 민다 지역은 그 친주의 그 인구가 한 5만 명에 불과한 소도시입니다. 네, 이 지역을 이렇게 강경하게 폭력 진압을 하는 이유가 본보기를 보이는 거다. 본때를 보인다라고 하죠. 다른 도시나 마을도 군사정권에 대항하면 이런 처지가 될 것이라고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하하, 참. 이거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80년도에 광주. 예, 맞아요. 네, 그게 떠오르네요. 80년 광주에 당시 신군부가 광주를 딱 찍어서 만행을 저지른 거, 공수부대 푼 거, 그게 딱 저는 떠올랐어요. 지금 그 정글로 피한 그 시민, 그 미얀마 민다 지역의 시민들, 숲속에 숨어있던 뇌전증 재발해서 산에서 떨어져 사망한 18세 소년도 있고요. 영유아와 임산부는 지금 영양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지만 마땅한 약품도 없다.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그 아웅산 수치 그 재판, 예. 그 재판이 뭐 어떻게 뭐 구형이라든지 상황이 뭐 어떻게 알려진 게 있습니까, 지금? 예, 일단 그 재판 상황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수지 고문은 지금 미얀마에서 여전히 반군부 및 민주화 세력의 상징적인 인물이고요. 8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총 15년 동안 군에 의해서 가택연금을 당했던 사람이고요. 지금도 이제는 꼼짝없이 감옥 가게 된 상황인데 여전히 민주화의 한 동력이죠. 지금 그 외신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 쿠데타 발발 이후 권력을 잃고 군부에 의해서 가택연금 중이었고요. 지난 24일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 마련된 특별법정에 출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 수지 고문은 뉴스나 TV를 볼 수도 없었고 변호인들도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웅산 수지 고문이? 맞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재판에 직접 나가지 못하고 온라인 통해서 화상 형식으로만 재판에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24일 그 재판에 앞서 변호인단과 약 30분 동안 만났는데 이 변호인단 중에 한 사람이 수치의 메시지가 뭐냐면 국민 모두가 잘 지내기를 기도하고 있다. 그 민주주의 민족동맹은 NLD라고 하거든요. 그 수치 정권의 집권 여당이었죠. 국민을 위해 창당됐기 때문에 국민인한 존재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제는 알겠죠. 그때 변호인단 만났으니까 그 미얀마 시민들이 얼마나 학살을 당했는지, 뭐 얼마나 고생하는지 이게 하나도 몰랐다라는 거죠. 어쨌든 지금 군부
의해서 이제 재판 특별법정 인근에 집회가 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경찰들이 뭐 트럭을 동원해서 교통 통제하고 삼엄하게 이렇게 막았는데 그 오랜만에 수지의 뭐랄까 소식이 들리니까 미얀마 전역이 굉장한 환호와 기쁨으로 물들었다 이런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진압군을 피해서 어메이수를 석방하라. 어메이는 여기서는 그 미얀마 말로 엄마를 의미합니다. 엄마. 수지 고문이 엄마로 이제 통하거든요. 이 기습 시위 벌이고 가상 사설 인터넷망을 통해서 재판 속보 실시간 공유하고 그래서 수지의 이 메시지 받은 국민통합정부 NUG 임시국민통합정부라고 하죠. 여기 역시 시민방위군 직제라든지 깃발 조만간 발표하는 등 저항 수위를 높인다라고 하고요. 지금 NUG는 수지가 상당한 NLD 인사들과 소수 반군 대표들이 힘을 합쳐 출범시킨 민주 세력의 임시정부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구형 상황 뭐 이런 거 물어보셨잖아요. 보도마다 다 달라요. 제가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그리고 이제 현지에 연락을 해서 제가 상황을 좀 알아보고 했는데 뭐 26년형부터 36년형, 40년형 정확한 보도가 되지 않고 있고 이 수지 고문의 혐의도 뭐 7개다 6개다 다 다릅니다. 어쨌든 뭐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불법 무전기 소지 및 사용, 총선 기간에 코로나 방역 규정 위반, 선동과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엄수법 위반 등등이라고 하고 이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수십 년 징역형 선고 가능하다. 지금 NLD가 부정선거를 했다고 군부가 계속 주장하면서 이 지금 그 NLD를 해체하겠다라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수지 고문의 출마를 막아서 완전히 정치적 재계 불능 상태로 몰아넣겠다. 군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참 뭐 되게 복잡다단한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이 미얀마 그 민주화 운동의 살아있는 역사이고 또 신화적인 그 존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수지 고문이 이제는 조금 그 좀 다른 평가를 또 수지 고문이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또 어떤 얘기입니까? 예, 지금 언론에 조금씩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수지 고문이 이제 신화 속 인물에 불과하다.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런 관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미얀마 설문조사 업체 리서치 미얀마라는 곳에서 여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응답자의 85.4%가 군부의 이 쿠데타를 반대한다라고 했지만 이것이 수지 고문 개인에 대한 지지로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2015년 그 NLD 집권 이후에 미얀마인들이 민주화와 경제 개발 가속화를 바랐지만 수지 정부가 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여론이 형성되어 왔다라는 거죠. 수지를 지지하는 그 NLD가 지난해 총선에서 11월 달에 이긴 것은 정부가 정책을 잘해서가 아니라 군부 독재 국가로 회귀하지 않겠다라는 국민적 의지가 담긴 것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과거 수지 고문이 군부의 그 로힝야족 집단 학살 사태를 방관했던 것 그리고 그들이 자신이 그러니까 이 로힝야 집단 학살 사태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지지했던 데에 대한 자기 반성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금 군부는 그때 라카인주에서 지금처럼 로힝야족을 학살하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왜 그때 우리는 그때 침묵했었을까 이렇게 묻는다라는 거죠. 게다가 수지 고문이 올해 75살인데요. 민주진영의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나이가 이제 좀 있으시네요. 예.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얀마의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아웅산 수지 그 국가 고문을 지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수지 고문도 잘못한 게 있고 또 그녀에 대해서 엇갈리는 평가가 있다고 해도 이 불법적이고 잔혹한 그 군부 쿠데타 세력보다 훨씬 그래도 나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얀마 국민들이 그 수지 고문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이거 뭐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라도 이 아웅산 수지 그 전 국가 고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알려주시죠.
그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 우리나라 한번 왔었잖아요. 그때 언론사에서 뭐 수치니 수지니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요.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저도 지금 수치라는 발음도 쓰면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나중에 그쪽 그 아웅산 수지 고문 측에서 우리나라의 수치라고 이 발음하는 거에 대해서 네, 네. 그게 맞는데 사실은 그것이 한국 발음으로 이렇게 되니까 의미를 알았어요. 알고 아웅산 수지라고 이야기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수지라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아웅산 수지의 부친인 미얀마의 국민여우 아웅산 장군은 미얀마가 영국 시민 통치로부터 독립을 얻기 직전이었던 1948년 수지 여사가 불과 2살이었을 때 암살을 당합니다. 60년에 수지는 인도 대사로 임명된 어머니 도킨 치를 따라서 인도로 갔고 4년 후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정치경제 철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고 여기서 남편 되는 학자 마이클 에리스를 만납니다. 그 결혼 후 일본과 부탄에서 생활하다가 나중에 아이 키우기 위해서 영국에 정착했지만 늘 그래도 수지 여사는 이제 미얀마를 생각했대요. 1988년 어머니의 임종을 앞두고 미얀마 간호하기 위해서 랑군으로 돌아왔는데 이때 이 상황이 언제였냐면 소위 이야기하는 그 유명한 8888 항쟁 때였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수천 명의 학생, 직장, 승려들이 거리로 나와 어마어마하게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1988년 8월 26일 그 수지가 대중들 앞에 서서 연설을 합니다. 그 이 연설을 직접 들은 지인한테 연설이 어떠냐고 물어봤거든요, 제가. 근데 정말 연설을 잘했대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딸로서 나는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에 무관심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정치 연설을 했는데 연설이 정말 대단했고 이 연설이 많은 미얀마의 국민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라는 거죠. 이후에 독재자 내윈 장군에 대한 저항 운동의 중심축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뭐 그러다가 이제 권좌에 오르기 전까지 가택연금을 당했고 결국 그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다는 거. 뭐 그건 뭐 너무나 이제 유명하고요. 자, 근데 문제는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이 권력을 쥐고 있었던 당시 벌어졌던 아까 말씀하셨던 그 로힝야 사태. 로힝야 사태가 결국 그 수지 고문의 발목을 잡은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 미얀마는 그 수백 그러니까 100여 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예요. 그러니까 되게 그 복잡하더라고요. 예,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로힝야족이라는 그 종족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부가 로힝야족에서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수민족에 대해서 군부가 굉장히 탄압을 많이 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로힝야족을 학살을 했어요. 지금 쿠데타를 이렇게 민훌라행 장군이 그때 대대적으로 학살을 다 도망가고 그랬는데 그때 수지가 방관을 했던 거죠. 예. 과거 이 사건 때문에 과거 외국에서 수지를 지지했던 이들은 수지가 여전히 강력한 군부를 처벌하거나 강간, 살해 그리고 집단 학살에 대한 증언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막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수지를 비판하는 거죠. 한마디로 실망했다는 겁니다. 또 일각에서는 수지가 이 복잡한 역사를 가진 다인종 국가인 미얀마를 통치하기 위한 실용적인 노선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수지가 작년 국제사법재판소 심리에서 군부의 행위를 옹호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남지 않았던 그 수지의 국제적 위상은 사라지고 게다가 그 수지가 당시에 옹호했던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금 가택연금, 감옥 가게 생긴 상황이죠. 역사적인 아이러니인 겁니다. 이 상황이. 노벨 평화상이 무색할 정도로 그런 로힝야 사태가 벌어졌고 그 상황을 또 수지 고문은 또 방관했고. 그 미얀마에서 그 아웅산 수지는 그 미얀마 국민들로부터 대대적으로 폭넓은 지지를 받지만 불교도들 미얀마 종족들한테는 지지를 받고 왜냐하면 수지 고문이 불교 신자로 알고 있는데 로힝야족에 대해서는 거의 동정하지 않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좀 달라졌겠지만 2020년에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79%가 수지를 신뢰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그 전에 19년에도 70%의 신뢰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지금 그 미얀마 사태가 뭐 수백 명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고 좀 예. 너무 그 좀 충격적인 지금 상황인데 좀 국제사회에서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지금 뭐 쉽지 않다고요? 1차적으로 보면은 미얀마라는 이 지역이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요충지입니다. 음, 그러니까 적대적인 세력, 뭐 적대적인 까놓고 이제 미국인데 예, 이 국경에 접근할 수 있는 요충지예요. 예, 미얀마가 예, 예. 중국의 국경 보호와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미얀마는 중국한테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까지도 이 상황에 대해서 쿠데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예. 미얀마 시민들이 계속 요구한 UNR2P 결의, 그러니까 주권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인권 유린에 대해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 UNR2P 결의인데 이것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멈춰져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UNR2P 결의 여기 찬성하면은 바로 뭘로 이야기가 나오냐면 중국의 그 문제인 신장 위구르족 탄압 문제 같은 내부 문제가 건드려지거든요. 더 그러니까 뭐 뇌관이 터질 수도 있다 더 복잡하게. 예, 그래서 예. 미얀마 사태를 지금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은 이 그 군부에서 지금 탄압을 하고 있으면은 그 반대편에 있는 그 국민통합정부라고 있잖아요. 예, 예. 거기서도 지금 뭐 연방군 창설을 모색하겠다 뭐 이렇게 밝히기도 했던 것 같던데요. 이게 쉽지 않은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여 개의 민족을 구성한 다민족 네, 국가잖아요. 네. 사실은 62년 쿠데타 이후로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 소수민족과 정부군 사이에 내전이 계속되어 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지 고문이 2008년 제정된 헌법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네.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수지 고문이 권력을 쥐고 있는 동안 최소한 소수민족 갈등 해결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소수민족 보기에는 군부나 NLD나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왜 굳이 전투를 일으켜서 우리가 희생해야 하냐. 그건 범화적 문제지 우리 문제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4월 16일 앞까 말씀드렸던 국민통합정부가 출범했는데 네. NUG가 NUG. 예. 여기 NUG 국방차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로힝야 학살 당시 군부를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더라고 지금 여기가. 예. 아. 소수민족 입장에서는 제2의 미나옹 훌라잉 로힝야족 학살 사건 책임자이자 이번 군부 쿠데타를 주도한 사람이 또다시 등장한 거 아니야 이렇게 우려하고 있죠. 그러니 연방군 창설이니 뭐니 이것이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예. 뭐 말씀을 들을수록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갑갑한데 아무튼 예. 이 과거 아웅산 수지 고문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제 성찰이라는 차원에서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NLD는 소수민족 갈등을 비롯해서 미얀마의 뿌리 깊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없는 철저히 범화 민족 중심의 정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거기 그 상당히 그 100여 개의 그 뭐야 아까 그 민족주의. 뭐라고 했죠? 예, 소수 민족 종족, 갈등, 예, 민족들이 그렇게 있는데 거기서 범화 민족 중심으로 돼 있다. NLD는. 그래서 젊은 층 사이들은 아웅산 수치에 대해서 비판적 견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아웅산 수지 고문 비판하면 친문으로 낙인 찍히거나 미얀마 민주화에 반대한 사람 보는 분위기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번에 아웅산 수지가 쿠데타를 극복하고 다시 절대 권력을 누리는 구체제로 돌아간다면은 군부가 컴백하는 것만큼은 민주주의의 태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예, 수지 고문이 미얀마의 정치적 변화에 공헌한 부분도 있고 88년 이후 군부에 의해 박해받은 사실도 있지만 지금 아웅산 수지를 넘어서지 않으면 미얀마 민주화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왜 옛날에 독립운동가들도 나중에 다 그 독립하고 나서 우상화되고 신격화되거든요. 네, 북한의 그런 김일성 경우가 주석도 있죠. 똑같은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그 국가의 권위주의 통치가 시작되고 전체 반대 목소리를 민족의 이름으로 국가 통합의 이름으로 억누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도 독립운동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후에 집권하고 나서 굉장히 권위주의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네. 자, 지금 우리는 현재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미얀마 시민에 연대하고 군부가 집권하거나 전시체제로 돌아가더라도 군부 압박을 계속 해야 되지만 예, 예. 유엔 아세안 미얀마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인데 끊임없이 아웅산 수지를 넘어선 민주주의, 수지를 넘어선 민주주의를 계속 요구하면서 연대해야 된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르신 말씀입니다.
부디 미얀마 시민들의 희생이 이제는 좀 제발 좀 멈췄으면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최요한 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